어른들의 이야기, 자연, 진품, 명품. 제가 이렇게 뜨거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민우 씨, 여기서 더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친구 아내예요. 친구가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 20살 때부터 품어왔던 금기된 욕망,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죠. 수진 씨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럼 후회는 나중에 하죠. 빗소리만 들리는 그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나 이정훈, 올해 48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딸 하나 있는데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5명에 작은 사무실 하나,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벌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처음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공허했어요. 퇴근하면 빈집, 저녁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 TV보다 잠드는 일상. 주말이면 더 심했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훈이 형?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진수야. 김진수. 진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형, 태수 형 소식 들었어? 태수? 무슨 소식? 형이 어제 교통사고로.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태수가? 응. 퇴근길에 화물차가 즉사였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태수? 박태수? 내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 만나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던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장례식장이 어디야? 서울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지금 가는 중인데 형도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간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죽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한 달 전에도 술 마셨는데, 그때도 건강하고 밝았는데, 직원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병원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수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MT에서 같이 밤새 술 마시던 일, 군대 휴가 때 만나 놀던 일, 서로 결혼식 줄에 서던 일, 그리고 태수 아내 민수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까요? 태수랑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잃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사무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정사진 속 태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태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올리고 일어서는데 옆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주석에 앉아있는 수진 씨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안 됐습니다. 내 목소리에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20년 만에 제대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정훈 씨, 수진 씨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태수는 제 형제나 다름없었는데요. 수진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힘내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형, 너무 갑작스럽지?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화물차가 중앙선 넘어왔대. 피할 틈도 없었다는데. 수진 씨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어제부터 계속 우시던데. 진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태수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족도 잘 챙기고. 맞았습니다. 태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수진 씨를 정말 아꼈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여행 가고 명절 때마다 처가에 먼저 가고 아내 자랑 입에 달고 살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도 인사하고 나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 씨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혼자. 남편 잃은 첫날 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친구일 뿐인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수진 씨. 사실 고백하자면 나는 예전부터 수진 씨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태수가 수진 씨를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얘가 내 여자친구야. 수진이. 25살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정한 얼굴, 따뜻한 미소, 차분한 목소리. 첫눈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자였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렇게 마음속에만 담아뒀습니다. 결혼하고도 가끔 태수네 집에 놀러 갔어요. 수진 씨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태수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희는 참 잘 맞는 것 같아. 그치? 수진이가 나한테 딱이야. 태수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왜 수진 씨는 내가 아니라 태수를 선택했을까? 나쁜 생각이었어요. 친구를 배신하는 마음. 그래서 더 깊이 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도 결혼했어요. 수진 씨 생각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러다 이혼하고 태수와도 자주 못 만나게 됐죠. 1년에 한두 번 술자리에서 마주치는 정도.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태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혼자 남았어요. 나도 혼자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건가?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친구가 죽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떨리는 목소리. 혼자 어떻게 견딜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수진 씨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번호는 예전에 저장해뒀던 게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정훈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정훈 씨.
짧은 답장이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친구 아내인데, 그것도 친구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말에 다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발인 전날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지 않은 저녁 시간에 갔습니다. 수진 씨는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내 목소리에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훈 씨, 또 오셨어요? 네. 내일 발인이라고 들어서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정훈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혼하셨다고 태수한테 들었는데. 네. 벌써 10년 됐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롭죠? 많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진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어요. 저도 이제 혼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발인하고 나면 집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보험 처리도 해야 하고 태수 회사 정리도 해야 하고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찰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태수는 제 형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수진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훈 씨.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아닌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발인이 끝났습니다. 태수를 화장하고 낙골당에 모셨어요. 수진 씨는 내내 울었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 씨네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들어가세요, 수진 씨. 푹 쉬시고요. 정훈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수진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큰 집에 이제 혼자 살겠구나. 얼마나 외로울까요? 차를 출발시켰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48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늘고 주름도 생겼지만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나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친구 아내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건가? 미쳤어. 태수가 죽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빨갛게 부은 눈, 떨리는 목소리, 그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마음. 이제는 괜찮은 건가? 아니야, 절대 안 돼. 태수한테 미안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훈 씨,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보험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회사 일을 정리하고 수진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훈 씨.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보험 서류, 회사 서류, 은행 서류. 정리할 게 산더미예요. 하나씩 봅시다. 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가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이건 생명보험이고, 이건 차보험이고,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분류했어요. 가끔 수진 씨와 손이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정훈 씨, 차 한 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주방으로 갔다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설탕은 하나만 드시죠?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서. 네, 잘 기억하시네요. 정훈 씨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예전에. 맞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태순의 자취방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수진 씨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셋이서 얘기하던 시절. 그때가 좋았는데.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도 있었고 다들 젊었고. 그러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훈 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점심시간인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밥이라도 해드려야죠. 수진 씨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후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별건 아닌데 드세요.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집밥 먹어봐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수가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요즘은 해먹기가 귀찮아서 거의 안 해먹었거든요. 혼자 먹기 그렇죠. 정훈 씨도 그러시겠네요. 네. 거의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다. 맞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걸렸어요. 다 됐네요. 이제 이 서류들만 제출하시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 씨.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저녁은 드시고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그냥 가시면 제가 섭섭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은 간단했어요. 라면과 김밥. 별거 아니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요즘 밤이 무서워요.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태수 없는 게 실감나요. 힘드시겠어요. 아들은 기숙사 들어갔고 이제 정말 혼자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정훈 씨가 있어서 조금 위로가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위로가 된다고. 저녁을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따라 나온 수진 씨. 정훈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수진 씨를 봤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친구 아내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수진 씨 집에 갔어요. 처음엔 서류 정리, 보험 처리, 은행 업무 같은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핑계가 필요 없어졌어요. 정훈 씨, 시간 되세요? 네, 지금 갈게요.
그냥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퇴근하고 수진 씨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왔어요.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수진 씨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태수 사진이 TV 위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미안해, 태수야. 근데 나 수진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부탁했을 거야. 수진이 돌봐달라고. 나한테 맡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매일 이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정훈 씨, 오늘은 소주 한 잔 어때요? 소주요? 네. 요즘 너무 답답해서요. 술이라도 마시고 싶어요. 좋죠. 수진 씨가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는 간단했어요. 김치전, 오징어, 땅콩. 자, 한 잔해요. 수진 씨가 소주잔을 따라줬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힘내세요, 수진 씨. 고맙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훈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훈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태수 친구들 많은데 정훈 씨만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수진 씨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정훈 씨가 와주시니까 조금 견딜만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뭐가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수진 씨 만나니까 조금 덜 외로워요. 수진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정훈 씨, 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술 마시고.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수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맞았습니다. 한 달.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제가 너무 자주 온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정훈 씨 기다리게 돼요. 오늘은 올까 안 올까 하고. 그 고백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남편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뭐요?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친구 아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부터 수진 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네. 수진 씨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정훈 씨를 남자로서 봤어요. 예전부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수한테 미안하지만 진심이에요. 수진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배신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는 괜찮은 건가? 정훈 씨,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외로웠으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수진 씨 집에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렸어요.
정훈 씨,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비 오는데 운전하시면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객실 준비해 드릴게요. 네. 하지만 객실로 가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2병이 더 나왔어요. 정훈 씨, 술 좀 세시네요. 수진 씨도요.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정훈 씨, 네.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예전이요? 태수랑 사귀던 시절. 그때 처음 만났잖아요. 기억났습니다. 20살 때 태수가 수진 씨를 소개했던 날. 예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예뻤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요? 네. 근데 태수 여자였으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뒀죠.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정훈 씨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요? 네. 태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왜 태수를 선택하셨어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태수가 먼저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사귄 거예요. 만약 제가 먼저 고백했으면요? 글쎄요. 그럼 달라졌을지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정훈 씨, 네. 키스해도 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키스하고 싶어요. 정훈 씨랑. 수진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어요. 안 돼. 이건 태수한테 미안해.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수진 씨, 진짜. 응, 진짜.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20년간 상상만 해왔던 그 입술. 처음엔 가볍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내 뒤통수로 갔어요.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어요. 혀가 엉키고 숨이 가빠지고. 한참 후에야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키스 잘하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도요. 태수 죽고 나서 처음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한테 미안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한테 정말 미안한데 수진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훈 씨, 수진 씨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정훈 씨, 네. 오늘 여기서 더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수진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택해요. 나는 갈등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친구 아내예요. 친구가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 20살 때부터 품어왔던 욕망,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죠. 수진 씨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나는 수진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후회는 나중에 하죠. 그래요.
나중에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 씨의 옷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불 끌게요. 수진 씨가 조명을 껐어요. 어둠 속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훈 씨, 네, 오랜만이라 떨려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수진 씨가 소파에 누웠어요. 4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예뻐요, 수진 씨. 거짓말. 나는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훈 씨, 천천히 해줘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가 됐어요. 아, 수진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계속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훈 씨. 좋아요. 응,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움직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정훈 씨, 더 세게 해도 돼요. 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수진 씨의 신음이 커졌어요. 우리는 함께 끝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도달했어요. 아, 수진 씨가 내 등을 꽉 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도 그녀 안에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믿을 수 없어요. 수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정훈 씨랑 이렇게. 수진 씨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오래 쌓인 외로움을 한 번에 채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격렬했어요. 자세도 바꿔가며 수진 씨의 신음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정훈 씨. 너무 좋아요. 태수보다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응, 비교가 안 돼요.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짜예요. 크기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그 고백이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수진 씨를 만족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정훈 씨, 나 곧 가요. 저도요.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끝나고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정훈 씨. 네. 오늘 일 후회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하나요? 태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니요. 안 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나도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수진 씨 집. 어젯밤 일. 옆을 보니 수진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방금 뭘 한 거지? 친구 아내와 잤어. 친구가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수,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 그것도 2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사람과. 수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잤어요? 네. 방금 일어났어요. 몇 시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주말이라 다행이다. 수진 씨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이불이 떨어지며 몸이 드러났습니다. 정훈 씨, 보지 마요. 수진 씨가 수줍게 웃으며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한 끼 먹고 가세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태수 사진이 TV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근데 나 어쩔 수가 없어. 정훈 씨. 네. 어젯밤 일 비밀로 해줘요. 당연하죠. 아무도 모르게.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죠. 수진 씨가 내 말을 끝맺었어요. 네, 나도요.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만나요. 비밀로. 정말요? 네, 못 참겠어요.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퇴근하고 수진 씨 집에 갔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정훈 씨, 속궁합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내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수랑은 2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전처랑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수진 씨가 더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그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친구들이 눈치채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아, 요즘 수진이네 자주 가냐? 진수가 물었습니다. 가끔 가지. 혼자 있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도 조심해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무슨 이상한 소리야. 친구 안에 돌봐주는 건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일 갔고 단순히 돌봐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조심해. 태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태수가 죽은 지 2달.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 집에 갔습니다. 정훈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거짓말. 뭔가 있어요.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요. 친구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뭐요? 우리 관계.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제가 자주 온다고. 조심하래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정훈 씨, 그만 만날까요?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태수한테도 미안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싫어요. 정훈 씨, 저는 싫어요. 수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수진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훈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더 격렬하게. 불안과 죄책감이 욕망으로 폭발했습니다. 정훈 씨 사랑해요. 수진 씨가 신음 사이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나도 대답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육체적 끌림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진 씨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수진 씨 집에서 저녁 먹고 밤을 보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정훈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평생. 수진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욕심이 너무 많죠?
아니에요. 정훈 씨는 나랑 계속 있고 싶어요? 네, 물론이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랑 계속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진짜.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요? 네. 동거.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요. 이 집에서.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 들어갔고 이제 이 집에 나 혼자예요. 정훈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수진 씨, 안 돼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거, 친구 집에서, 친구 아내와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수진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태수 집에서 수진 씨와 살다니. 미쳤어.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며 쌓인 공허함. 수진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수진 씨, 네, 정훈 씨. 같이 살아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 씨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혼자 못 살겠어요. 고마워요, 정훈 씨.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올래요? 다음 주부터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근데 나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 용서해줘. 다음 주 토요일. 짐을 챙겨 수진 씨 집으로 갔습니다. 큰 짐은 없었어요. 옷가방 하나, 세면도구, 노트북. 10년 동안 혼자 산 집을 정리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네. 들어와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집. 이제 내가 살 집. 묘한 기분이었어요. 2층 주침실 쓸게요. 거기가 제일 넓거든요. 네. 짐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주침실. 태수와 수진 씨가 20년 동안 함께 잤던 방. 침대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 침대 바꿀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불편했어요. 하지만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내려왔어요. 거실 TV 위에 태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태수 사진은 그대로 둘게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니까. 네. 나는 태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형. 내 아내랑 이렇게 살게 됐어. 용서해줘. 정훈 씨, 저녁 해줄게요. 네.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 이제 매일 이렇게 먹겠구나. 정훈 씨. 네. 행복해요.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훈 씨랑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저도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올라갔어요. 수진 씨가 먼저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정훈 씨도 씻어요. 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수진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얇은 잠옷 차림. 이리 와요.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 씨가 내 품에 안겼어요. 매일 이렇게 안고 잘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태수와 수진 씨가 20년 동안 함께했던 침대에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훈 씨,
수진 씨가 신음했습니다. 좋아요? 응, 너무 좋아요. 나는 더 깊이 움직였어요. 이 침대에서, 친구가 누웠던 자리에서, 정훈 씨, 나 곧, 저도요.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끝나고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정훈 씨,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옆에 수진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이제 매일 이 얼굴을 보겠구나. 행복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침실로 올라가 사랑을 나누고, 안고 잠들었어요. 평범한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친구 아내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 씨, 오늘 진수 형한테서 전화 왔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뭐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정훈 씨 자주 오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끔 와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눈치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훈아, 수진이네 자주 간다며? 진수가 전화했습니다. 응, 가끔 가지.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가는 것 같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래? 태순의 이웃이 봤대. 내 차가 거의 매일 밤에 있다고. 정훈아, 설마. 아니야. 그냥 돌봐주는 거야. 돌봐주는 게 밤새 있는 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아, 제정신이야? 태수가 죽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친구 아내랑 그러면 되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뭐? 수진 씨 없으면 못 살아. 미쳤구나, 진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들켰어. 친구들한테. 집에 돌아와 수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진수가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친구 아내랑 그러면 되냐고.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헤어져야 할까요? 싫어요. 나는 수진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싫어요. 수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요.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알게 되면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수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 씨만 있으면 돼요. 정훈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올라갔어요. 더 격렬하게 안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욕망으로 폭발했어요. 정훈 씨, 사랑해요. 저도요. 다음날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정훈아, 정신 차려. 태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구 배신하는 거야? 모두 똑같은 말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들 모두 떠나갔어요. 정훈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힘들었어요. 친구들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수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요, 정훈 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죽은 지 6개월. 수진 씨와 산 지 석 달.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밤에 안고 자는 일상. 정훈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났지만 수진 씨가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진 씨와 태수 묘소에 갔습니다. 납골당에 모셔진 태수 형 왔어요. 수진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나도 앞에 섰어요. 태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수진 씨랑 이렇게 살고 있어.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수진 씨 없으면 못 살아. 수진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나도 미안해. 근데 정훈 씨 없으면 너무 외로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태수 앞에서 용서해줘, 태수야. 나는 절을 올렸어요. 수진 씨도 함께 묘소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정훈 씨, 네. 태수가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화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요.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TV 위에 태수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미안해, 태수야. 근데 나 수진이랑 행복해.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죽은 지 1년. 수진 씨와 산 지 9개월. 이제 완전히 부부 같았어요. 정훈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수진 씨가 해주시는 거 다 맛있어요. 에이. 수진 씨가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태수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미안한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수진 씨를 남겨줘서 태수야, 고마워. 수진 씨 잘 돌볼게. 저녁을 먹으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제주도나 강릉. 좋죠. 다음 주말에 갈까요? 네.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주말 제주도로 떠났어요. 3박 4일.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정훈 씨, 바다 예쁘죠? 네. 수진 씨랑 같이 와서 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중년 부부처럼.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정훈 씨, 수진 씨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행복해요. 정말, 저도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어요. 여행지 호텔 침대에서 정훈 씨 사랑해요. 저도요, 수진 씨.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밤에 안고 자는 삶. 정훈 씨,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법적으로 부부되면 안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혼하자는 거예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맞았습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됐어요. 그럼 결혼해요. 정말요? 네.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다음 달 혼인신고를 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정훈 씨, 네. 이제 진짜 부부네요. 네. 진짜 부부. 우리는 웃으며 안았습니다. 나 이정훈, 친구 박태수의 아내 민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거니까. 하지만 나는 외로웠어요. 수진 씨도 외로웠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태수 사진 앞에 인사하면서도 밤에는 수진 씨를 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행복도 함께 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근데 수진이랑 행복해. 용서해줘.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가시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하시고 자주 들으러 와주셔요. 감사합니다.